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독립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부모님에게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경제적인 자유보다 정서적인 자유를 먼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독립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도 물론 있지만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았고 월급날이 되면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월급날이지? 뭐 먹으러 갈까? 역시 딸이 최고야. 나중에 나이 들면 딸이 자주 찾아오지 아들은 안 찾아와. 너 태어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면 효도를 해야지. 저는 항상 착한 딸이었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살다가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린 것이었어요. 부모님께 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만나신 적도 없으신데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많이 만나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통금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오히려 저를 더 구속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8시만 넘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일에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마치 저는 죄인이 된 듯한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번듯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성실하고 배려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성인이고 사회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질이 나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은 상관없다는 듯이 무조건 통제를 하고 헤어지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내가 계속 부모님 곁에서 자라면 정서적으로의 독립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내 내면 안에는 항상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을 했어도 정서적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유명 연예인들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2명이 있습니다. 박수홍과 장윤정인데요. 박수홍은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이 가난해서 새벽부터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벌어다 준 효자라고 합니다. 안 좋은 사건 사고도 없었고 인성이 좋은 연예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온 가족이 박수홍이 결혼하는 걸 막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결혼하게 되면 박수홍의 경제권을 부인이 다 가져가게 되고 방송 활동 수익을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형 부부는 횡령한 사실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해요.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까지 8개나 들어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박수홍은 처음에는 자기 가족이니까 가족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의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활동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자신의 통장을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모두 속이고 있었고 출연료까지 전부 써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가족에게 소송을 걸자 친아버지는 조사 도중에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호소를 하다가 결국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장윤정은 힐링캠프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벌어왔던 돈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통장 10억 원의 빚이 생긴 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사업을 넓히는 데 썼었고 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윤정이 결혼하기로 한 사위한테까지 이미 당신과 만나기 전부터 약속해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어 하면서 사위를 인정할 수 없는 편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경제적인 독립과 정서적인 독립은 다른 영역이고 가능하다면 둘 다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은영 박사도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독립이란 정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둘 다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라진다면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착한 딸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실제로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자신의 불안했던 사춘기와 자아성찰을 알게 된 내용들을 소설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제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진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기적일지라도
가족에게 쓰던 돈의 비중을 줄이고 저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다녀보고 싶었던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녀봤었어요. 그렇게 닫혀있던 저의 세계를 점점 한 단계씩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그동안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완전히 독립을 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게 저도 다양한 시도를 1년 동안 하면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2편으로 찾아올게요. 결론적으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 내면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고 멘토를 만나면서 보이스 코칭까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위한 삶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